안녕하세요. 나쁜 사기꾼 투카피는 사기꾼 헌터입니다.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심지어는 억대의 피해 사기까지 나오는 리딩 사기나 금융 피싱 사기는 사기 중에서도 그야말로 악독하기 짝이 없는데요. 보통 저를 알게 된 피해자님들께서는 이런 사기를 물론 처음 당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인증을 거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계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수익이 10배 났어요. 50만원 넣으셨으니까 500만원 투자하세요. 그런데 희비력이 너무 큰 수익이 났네요. 이득을 위해 300만원 넣고 800만원 투자하세요. 수익금 안 하셨네요. 300만 1,500원 다시 입금해주세요. 재입금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신 분들 중에선 명의도용까지 당하신 분들이 상당하신데요. 사기꾼들에게 속아 피해 금액을 입금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익금보다는 넣은 금액을 찾기 위해서라도 계속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융통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KTM 모바일에서 유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죠. 이렇게 KTM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사진과 신분증 사진만 있다면 손쉽게 번호를 발급받고 유심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유심카드를 공기기에 끼우면 피해자 명의 또 다른 핸드폰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든 인증번호를 이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비대면으로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증권계좌를요. 최근 들어 도용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계좌를 한번 개설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한국포스증권에 도용계좌가 몰려있었지만 지금은 미래에셋 대우와 신한금융투자에 몰려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후에는 또 어떤 증권계좌를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증권계좌도 이렇게 신분증 사진만 받는다면 비대면으로 아주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증권계좌는 당연히 다른 피해자님들이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쓰이겠죠. 간혹 피해 금액이 많은 피해자님께서는 본인 돈만 찾으면 된다고 입금한 계좌주에게 민사를 거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같은 피해자님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사기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림이 되겠죠. 명의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님은 이미 피해 금액이 적어도 수천만 원인데 너도 잘못했으니 내 돈 내놔라 라면서 법적으로 나간다면 그야말로 마른 수건 쥐어 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2. 일반 계좌. 일반인 명의 계좌는 보통 송금 알바를 구한다고 하면서 알바를 신청한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과 생활이 궁핍한 사람에게 2~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계좌를 구입하는 방식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부당한 거래에 이용되는 줄도 모르는 계좌주들은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나중에 눈치를 채더라도 진짜 범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재입금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에서 더 이상 돈을 유통할 데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속이면서 또다시 접근을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이라 대출을 못 받는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한도가 적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거래 내역을 만들어주면 대출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보낼수록 거래 내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갖고 있는 체크카드를 모두 보내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 체크카드는 이미 돈이 없으니 이걸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현재 들어간 돈을 찾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냅니다. 어차피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겠죠. 어차피 돈도 없는 체크카드고 비밀번호는 대출만 받고 바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입출금된 내역이 전송되겠죠? 아니다. 거래 내역을 받을 핸드폰 번호도 아까 발급한 유심카드로 만든 휴대폰 번호로 바꾸면 되겠죠? 어차피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모두 사기꾼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가 들어갔다 나왔는지 피해자가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피해자에게 그 체크카드 계좌로 돈을 받는 겁니다. 공짜로 대포폰을 이용하는 거죠. 정말 못했죠. 3. 법인계좌 또는 사업자계좌. 사기꾼들은 돈 세탁을 목적으로 다른 멀쩡한 법인이나 사업자를 이용합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거나 입금을 대신해 주겠다는 환자 사기 유형으로 물건과 돈을 가르쳐 돈을 세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 사장, 이번 달 대금 땡땡 이름으로 들어갈 거야. 입금되면 연락 줘. 네, 헌터님 입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헌터님, 제 계좌가 사기 계좌로 지급전이 됐는데요. 혹시 그때 대금 입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뭐라고? 나한테 지급하기로 했던 박 사장이 아는 사람 통해서 그 계좌로 통금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박 사장이랑 통화해볼게. 헌터님, 박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락했던 사람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대. 그 연락했던 번호도 다른 피해자의 명의도용 대포폰인 것 같더라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멀쩡하게 영업을 하던 개인 사업자나 법인 회사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이 마비된다면 정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사기꾼들이 뜯어간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금융장지를 당해서 받는 2차 피해 또한 엄청나겠죠. 멀쩡한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피해를 받으셨다면 즉시 하실 조치사항. 첫째,
포털, SNS, 쇼핑몰 등 가입했던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기. 만약 사기범이 특정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피해자들이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다른 SNS나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겁니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그 많은 SNS 계정이나 사진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다른 피해자님들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겁니다. 지금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둘째, 사기꾼에게 송금을 했던 본인의 계좌번호 정지 및 해지하기. 흔하진 않지만 명의도용도 당하지 않은 피해자의 계좌가 어느 순간 지급정지가 되기도 했다네요. 본인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하고 지급정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사기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계좌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겠죠. 가끔 피해자님들이 사기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했던 계좌를 다른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알려주기도 하나 봅니다. 그렇게 입금이 되어 나중에 사기란 걸 눈치챈 다른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하는 순간 본인이 모든 금융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초래됩니다. 만일 대비해 사기 계좌를 입금했던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3.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과 경찰 신고. 더치트의 피해 사례를 등록하는 과정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고 하네요. 더치트의 피해 사례를 먼저 등록하시고 그 등록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2번이라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겠죠. 다음은 경찰 신고나 금융권의 지급정지 요령입니다. 첫째로는 본인이 이용 중인 은행에서 입금 내역서를 발급받고 카톡이나 통화 등 피해받았던 문서나 파일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시간 순서별로 정리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간혹 어떤 피해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서 순서도 뒤죽박죽 마구 프린트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볼게요. 보기도 편하고 이해도 쉽고 간단 명료하게 잘 정돈된 사건 파일을 먼저 볼까요? 두꺼운 서류 파일을 먼저 볼까요? 저 같아도 후자 파일은 보기도 싫을 것 같네요. 우리 시간이 소중하듯이 경찰분들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안을 발급받으신 겁니다. 이게 있어야 피해 금액을 입금했던 계좌에 지급정지가 가능하거든요. 만약 증권사에서 유선 통화로 지급정지 요청이 안 된다면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정지 신청은 보이스피싱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명 보이스피싱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사기 신고 유형을 투자 사기로 한다면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할 경우엔 허위신고로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와, 어쩌라고. 대부분의 피해자님들이 벌금 맞을 각오를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피해자님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처벌이나 벌금을 물으신 분은 없다고 하시지만 이 허술한 법망과 신종사기에 제대로 된 대처도 못하는 유연하지 못한 금융체계가 앞으로 피해자들을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는 미지수죠. 팬데믹 때문에 안 그래도 각박해지는 삶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런 날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에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뛸 생각도 걸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현실적인 한계만 내세우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개개인이 몫으로 돌리려는지 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전담반이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피해를 당한 당신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숨어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악인이 이기는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기꾼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나요? 사기당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나요?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 같나요?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이 너무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제보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님들과 합류하셔서 적극적으로 사기 사건에 대응해주세요. 사기꾼을 만난다면 제가 뚝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기꾼 더 포에버.